유나은, 너 내 딸 맞아? 전 과목 낙제 성적표를 보며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능에서 명문대 못 가면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그리고 해외로 꺼져. 재벌 3세이지만 전교 꼴찌인 하은에게 주어진 것은 단 1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운전기사가 성적표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거네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시작된 비밀 과외, 꼴찌에서 전교 1등까지의 기적적인 성장.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은은 운전기사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유나은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기말고사 성적표 발표일 아침에 겨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교복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야, 하은아. 어제 완전 재밌었다. 친구 민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은. 하은이 성적표를 받아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과목 적색 등급이었습니다. 어머, 유나은이 또 꼴찌네. 재벌 3세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부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은은 성적표를 가방에 구겨 넣고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뭐 어때, 대학은 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하은이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려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은 양.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김도진입니다. 아, 새 기사님이시구나. 하은이 무관심하게 대답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전 기사님은 어디 갔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에이, 뭐가 그렇게 딱딱해요. 나이도 별로 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하은이 뒷좌석에서 발을 앞좌석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발 좀 내려주세요. 도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왜요? 우리 집 차인데.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은 무슨. 기사님이 잘 운전하시면 되잖아요. 하은이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은 곧바로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보다 많은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적표 내놔.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건네자 윤 회장은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옆에 앉은 김 전무가 성적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그룹의 미래가. 닥쳐. 윤 회장이 김 전무의 말을 자르며 하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나은, 너 내 딸 맞아? 아버지. 이것도 그냥 실수고요. 실수? 3년 내내 꼴찌가 실수야? 윤 회장이 성적표를 책상에 내던지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수능에서 명문대 못 가면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그리고 해외로 꺼져.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너무하세요. 너무해? 이런 성적으로 그룹을 물려받겠다고?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딱 1년만 기다려주겠다. 그 안에 결과 못 보여주면 넌 내 딸이 아니야. 윤 회장이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 불러. 곧 도진이 들어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은이 네가 담당해. 안전하게 등하교시켜. 알겠습니다. 그럼 가봐. 내일부터 김 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하은이 서재를 나서자 도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까 그새 기사님이시죠? 하은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김도진입니다. 그냥 집까지 가요. 빨리. 차 안에서 하은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흑흑. 이제 정말 끝이야. 도진이 백미러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성적표 좀 봐도 될까요? 왜요? 기사님이 제 성적을 왜 봐요? 하은이 코를 훌쩍이며 따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요. 아, 그럼 됐습니다. 도진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하은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하은이 성적표를 건네자 도진은 신호대기 중에 그것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국어 23점, 수학 18점, 영어 31점. 그만해요. 창피하게. 근데 말이 안 되네요. 뭐가요? 도진이 성적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점수들 보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거네요. 뭐라고요? 기사 주제에. 하은이 벌떡 일어서려다가 안전벨트에 걸렸습니다. 수학 18점 중에서 객관식은 다 맞췄네요. 그리고 국어 작문에서 논리 전개는 나쁘지 않은데 맞춤법만 틀렸고 도진의 차분한 분석에 하은은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영어도 문법은 아는데 단어를 몰라서 틀렸네요. 그만하라고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사실이 어쨌다고요. 어쨌든 저는 바보라고요. 하은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하은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한다면 말이에요. 차가 하은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하은이 내리기 전에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저 정말로 명문대 갈 수 있을까요? 도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윤하은 양하기 나름이겠죠.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진이 차 문을 열어주자 하은은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진짜예요? 뭐요? 도진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제가 명문대 갈 수 있다는 거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요? 뭐든지 할게요. 우선 2주 동안 테스트를 받으셔야 해요. 테스트요? 네,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죠. 도진이 신호 대기 중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왜 제 공부를? 그냥 취미예요. 옛날에 과외 좀 했거든요. 하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봤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시작할까요? 도진이 조수석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영어 단어 100개 써주세요. 지금요? 차 안에서요?
네, 아는 것만 쓰시면 돼요. 하은이 공책을 받아들고 펜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펄, 푸켓. 하지만 10개도 못 쓰고 막혔습니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겨우 9개네요. 도진이 백미러로 공책을 확인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고3이 영어 단어 9개밖에 모른다니. 하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수학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에이, 수학은 정말 못해요. 그래도 해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일 때 x는? 하은이 한참 끙끙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몰라요. 이건 중학교 수준인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은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기사님, 혹시 저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보다 심각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어요. 심각하다니. 하은이 풀이 죽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도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때까지 영어 단어 20개 더 외우고 와요. 20개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은이 화가 난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하은은 영어 사전을 뒤적이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친구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하은아. 너 오늘 왜 이래? 갑자기 공부해? 응.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에이, 무슨 소리야. 너답지 않게. 하은은 대답 대신 계속 단어를 외웠습니다. 학교 시간, 도진이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하며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어 외웠어요? 도진이 묻자 하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20개 다 외웠어요. 확인해 볼까요? 도진이 단어를 하나씩 말할 때마다 하은은 뜻을 대답했습니다. 15개까지는 맞췄지만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15개네요. 20개 못 외운 게 그렇게 이상해요? 하은이 삐쳤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정말요? 도진의 의외의 칭찬에 하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중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몇 분이나 집중할 수 있어요? 글쎄요. 10분? 한번 측정해 봅시다. 도진이 차 안에 설치된 작은 화이트보드에 수학 문제를 써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어젯밤에요. 저 때문에요? 네. 하은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하은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5분도 안 되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어요. 5분 23초네요. 도진이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짧죠? 연습하면 늘어날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등하교길이 하은에게는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하은은 영어 단어 50개를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도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기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기사님인데. 도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비슷한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서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대학에 갔죠.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요. 2주 후 도진은 하은에게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전교 50등 이내에 들어보세요. 50등이요? 전 지금 꼴찌인데.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은이 긴장했습니다. 뭐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해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제 빚을 갚아주세요. 빚이요?
얼마인데요? 3억 정도요. 하은이 깜짝 놀랐지만 자신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하은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차 안은 하은만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는 수학 문제를, 막히는 길에서는 영어 단어를, 주차장에서는 국어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한 달 후 모의고사에서 하은은 전교 80등을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올랐어요. 하은이 성적표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고마워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후 하은은 전교 30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학교 게시판 앞에 모인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윤하은이 30등이래. 장난치나? 제가? 하은은 뿌듯한 마음으로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정말 놀라운 발전이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어떤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니? 하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열심히 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낯익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하은아. 윤세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 하버드는 졸업했어? 응, 어제 들어왔어. MBA 과정 모두 끝냈지. 세아의 시선이 하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런데 너 많이 변했구나. 예전보다 차분해 보여. 그래, 고마워. 성적도 많이 올랐다면서? 하은이 잠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조금, 30등이면 조금이 아니지. 꼴찌에서 30등까지 올라왔으니까. 세아의 목소리에 미묘한 냉기가 섞였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세아야, 언제 왔니? 방금 전에요, 아버지. 하은이 성적 이야기 들었지? 네, 정말 놀라워요. 세아가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윤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급격히 오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야 하은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버지, 미국에서 봤는데 이런 급격한 성적 향상은 대부분. 세아가 말을 멈추고 하은을 쳐다봤습니다. 대부분 뭐? 하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언니가 그런 뜻은 아니야. 세아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래.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하은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아는 하은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새 기사가 데리러 오는 것부터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하은아, 새 기사님이 언제부터 왔어? 세아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3개월 전쯤? 그럼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시기랑 비슷하네? 하은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언니, 뭐가 말하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구나 싶어서. 세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개인 조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진이라는 사람 조사해 주세요. 어떤 김도진 말씀이시죠? 우리 집 기사예요. 30대 초반, 키 크고 뭔가 수상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후 하은이 또 한 번 전교 20등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윤하은이 정말 달라졌네.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복도를 지나가던 하은은 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하은 성적 급상승 의혹. 하은이 글을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3개월 만에 꼴찌에서 20등까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분명 뭔가 있을 거임. 돈으로 성적 샀나? 하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댓글들도 비슷했습니다. 인정. 아무리 재벌이라도 너무 급작스러움. 시험지 미리 봤나? 학원도 안 다닌다던데 이상함. 하은이 손을 떨며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하교 시간 도진이 기다리는 차에 올라탄 하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기사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하은이 익명 게시판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진이 글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너무 빨리 올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의심할 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명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특별 시험 보자고 하면 당당히 받으세요. 무서워요. 왜요? 실력으로 올린 거잖아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도진 31세. 서울대 법학과 수석 졸업 후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세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흥미롭네. 그런데 왜 기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면서 빚을 진 것 같습니다. 현재 3억 정도의 빚이. 3억? 세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군. 다음 날 아침 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윤하은 학생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당황하며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너 혹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선생님. 하은이 억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감사받아봐. 정정당당하게 한 거면 문제 없을 거야. 다음 날 하은은 별도 고사장에서 감독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을 치렀습니다. 긴장했지만 도진이 가르쳐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성적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세아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세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진, 너라는 약점을 찾았으니까.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하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도진이 기다리는 차에 올라탄 하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도진이 백미러로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각오됐어요. 하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숙제부터 할까요? 도진이 가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위는 왜요? 머리 자르세요. 네. 하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예요. 긴 머리는 신경 쓰이거든요. 하지만 싫으면 말고요. 도진이 태연하게 가위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요. 잘라주세요. 정말요? 네. 어차피 성적이 중요하니까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하은의 긴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왔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때요? 하은이 백미러를 보며 물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하은아, 내 머리 어때? 이상해? 아니야, 완전 예뻐. 그런데 왜 갑자기? 공부하기 편하게요. 민지가 하은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머리 자르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하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방학 동안 하은의 하루 일과는 분 단위로 짜였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조깅 30분, 아침 식사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 저녁 식사 후 8시부터 11시까지 추가 학습이었습니다.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하은이 스케줄표를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6개월 안에 상위권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도진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차 안에서 공부하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기사님,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위에 익숙해져야 해요. 시험장이 항상 시원한 건 아니거든요. 하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어떤 날은 공원에서, 또 어떤 날은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왜 자꾸 장소를 바꿔요?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이에요. 어디서든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7월 중순, 하은은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저 한계인 것 같아요.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수학은 여전히 어렵고, 영어는 외워도 금방 까먹고, 그럼 방법을 바꿔봅시다. 도진이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한 과목씩만 집중하세요. 월요일은 수학만, 화요일은 영어만. 그럼 다른 과목은 까먹지 않을까요? 금요일에 복습하면 돼요. 새로운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은의 성적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은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도진이 혼자 남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도진이 하은만을 위한 문제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도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오는 거였어요? 네. 근데 뭐 하세요? 그냥 내일 문제 준비하는 거예요. 하은이 책상 위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은의 약점을 정리한 노트, 맞춤형 문제들, 오답 분석표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저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언제부터 이런 걸 하셨어요? 처음부터요. 하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 당연한 거죠. 약속했잖아요. 8월 초 전국 모의고사가 실시됐습니다. 하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떨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도진이 시험장 앞에서 격려해줬습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시험 중 하은은 도진이 가르쳐준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시간 배분, 문제 해결 순서, 체크 방법까지 하나하나 적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15%였습니다. 와, 정말요? 하은이 성적표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명문대 사정권이에요. 도진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하은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은은 윤 회장에게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봐요. 15% 안에 들었어요.
윤 회장이 성적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이네. 많이 늘었구나. 이제 인정해 주세요. 아직이야. 수능이 진짜거든. 하지만 윤 회장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 세아가 조사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진과 하은이의 사진 더 많이 찍어주세요. 특히 둘이 친밀해 보이는 장면들로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하은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도진이 백미러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세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덫이 조금씩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수능 100일을 앞둔 9월 하은과 도진의 마지막 스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이제 하은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실전 모의고사 해볼까요? 도진이 실제 수능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하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하은은 완벽하게 집중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도진이 가르쳐준 해결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시간 끝. 도진이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채점 결과 하은의 점수는 안정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S대 경영학과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말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그런데 하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기사님, 혹시 수능 끝나면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도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글쎄요. 그때 가봐야죠. 저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왜요? 기사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윤하은 양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은이 말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능 한 달 전 도진은 하은에게 마지막 약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시간 배분이 아직 아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도전하세요. 알겠어요. 매일 실전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하은의 실력은 날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수능 전날 밤 하은은 너무 긴장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전화해도 될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왜요?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와요.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거든요. 도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하은을 진정시켰습니다. 기사님은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요?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죠.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럼 저를 가르치는 이유는? 윤하은 양을 통해서 제 꿈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하은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저도 꿈을 찾았어요. 좋은 일이죠. 내일 최선을 다할게요. 수능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늦어요. 하은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진이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트럭에서 오토바이를 내렸습니다. 이걸로 갈게요. 오토바이요?
네, 빨라요. 하은이 뒷자리에 올라타자 도진은 차량들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고사장 앞에 도착한 것은 시험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하세요. 네. 하은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기사님 끝나면 여기서 기다려 주실 거죠? 당연하죠. 시험이 끝나고 나온 하은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어땠어요? 도진이 묻자 하은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했어요. 기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적 발표일 하은은 손을 떨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기사님 같이 봐요. 도진이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하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S대 경영학과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였습니다. 합격이에요. 진짜 합격이에요. 하은이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윤 회장이 성적을 확인하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아, 정말 대단하다. 아빠, 이제 인정해 주시죠? 그래, 너는 내 딸이 맞다. 윤 회장이 처음으로 하은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은을 축하했지만 정작 하은은 도진만 찾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밤늦게 하은은 도진을 찾아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기사님,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진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윤하은 양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차 안에 앉았습니다. 기사님, 이제 정말 끝인가요? 글쎄요. 저는 끝이었으면 안 좋겠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기사님이 좋아요. 도진이 깜짝 놀라며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요? 제 진심인데.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은이 도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하은 양. 1년 동안 기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도진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년 동안 하은과 함께하면서 그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윤하은 양이 소중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 차 안에서 첫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기사님 사랑해요. 저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것을. 세아가 마지막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합격 발표 3일 후 하은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재벌 3세 윤하은과 수행기사의 부적절한 관계. 하은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식모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하은과 도진이 차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부터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은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윤 회장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은아, 이게 뭐냐? 아빠, 저는 몰라요. 몰라? 네가 나오는데 어떻게 몰라? 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윤하은 양의 급격한 성적 향상 뒤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교육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키스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세아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세아야, 네가 진정하라고? 우리 주가가 벌써 하한가야. 세아가 하은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아, 언니가 도와줄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럼 왜 키스를? 하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윤 회장이 전화를 끊고 하은을 쳐다봤습니다. 김도진 그 자식 당장 해고야. 아빠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우리 가족 망신을 시켰는데. 1시간 후 도진에게 해고 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은은 급히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전화 받아요. 하은이 울먹이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윤하은 양이 명문대에 합격하면 3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하은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기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엔 단순히 과외만 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더 큰 것을 노리게 됐습니다. 더 큰 것이라면? 재벌가에 접근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TV를 껐습니다. 거짓말이야. 기사님이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세아가 하은 곁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언니는 몰라요. 언니가 뭘 몰라?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한 거야.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도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어디 계세요? 하은이 빈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김 씨는 어제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급하게 짐 싸고 나가더라고요. 하은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이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S대에서 연락 왔다. 뭐라고 했어요? 다행히 내 실력을 인정해서 입학은 허가한단다. 하은이 안도했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우연히 도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도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사님, 하은이 달려갔지만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나면 안 되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기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윤하은 양이 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도진이 하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뭘로 생각했어요? 사랑이요? 네. 웃기지 마세요. 재벌 3세와 기사가 무슨 사랑이에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날 밤 키스는 연기였어요. 더 확실히 이용하려고. 하은이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요. 도진이 돌아서려 하자 하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도진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번도요. 도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기사님 눈빛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은은 혼자 중얼거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어디 계실까? 하은이 캠퍼스를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 하은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날 카페를 나서자마자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리고 미안해. 이게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을. 5년 후 하은은 S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한그룹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하은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남아 진출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분석 결과 베트남과 태국이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하은 팀장 제안대로 추진하죠. 윤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은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아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회의 잘했어. 고마워요, 언니. 하은의 대답이 예전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아,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이 언제요? 하은이 세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저를 믿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게 무슨... 됐어요. 할 일 있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하은이 자리를 떠나자 세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해외 계열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금 흐름이 왜 이상하지? 하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할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하은이 자료를 더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 하은이 증거 서류들을 펼쳐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자 세아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이야. 하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계속하던 중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은이 5년 전 날짜가 적힌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김도진 관련 조사비 지급건.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기사님을 조사했다고? 계약서에는 사립탐정과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캔들도 언니가 만든 거였어? 하은이 서류를 더 뒤져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자신과 도진이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몰래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다 꾸민 거였어? 하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도진이 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기사님, 어디 계실까? 하은이 수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며칠 후 하은은 윤 회장과 임원들이 모인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히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하은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봐. 윤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아 언니의 횡령건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세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가 있어요. 하은이 차분하게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해외 계열사를 통해 6개월 동안 총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제 스캔들도 언니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그만해.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우세요? 하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립탐정 고용비, 언론사 매수비까지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윤 회장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회계팀과 함께 6개월 동안 검증한 자료입니다. 세아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저를 싫어했잖아요. 증거 앞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하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성공하는 게 싫었던 거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게 싫었던 거고요. 하은아, 5년 동안 기사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저를 괴롭혔잖아요. 하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윤 회장이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세아야, 이게 정말이야? 세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죄송합니다. 세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세아의 이사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세아 씨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 회장이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너만이 진정한 후계자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기뻐 보이지? 기사님을 찾고 싶어요. 김도진? 네, 진실을 알려드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윤 회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보자. 하은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래된 수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 제가 꼭 찾아낼게요.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세아 사건이 정리된 한 달 후, 하은은 대한그룹의 신사업 투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하은 팀장, 준비 다 됐나요? 부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시간에 맞춰 시작하시죠. 하은이 설명회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전략기획팀 윤하은입니다. 하은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15개 기업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듣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고자 합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기업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12번째 순서가 되었을 때 하은은 발표자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발표자가 돌아서는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님, 무대 위에 선 것은 5년 만에 다시 만난 도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케어 대표 김도진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설명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진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교육의 문제점은 모든 학생을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은이 도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개인의 학습 패턴과 능력에 맞춰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도진이 설명하는 학습법들은 예전에 하은을 가르쳤던 그 방법들이었습니다.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도 관리, 개별 맞춤 스케줄링까지. 하은은 도진이 자신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이며 학습 효과가 기존 대비 300%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도진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시장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도진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도진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하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하은 양? 오랜만이에요, 기사님. 도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뵐 줄 몰랐네요. 저도요. 정말 놀랐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진이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5년 동안 뭘 하셨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도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방황했죠. 그런데 우연히 온라인 과외를 시작하게 됐어요. 온라인 과외요? 네, 생계를 위해서였는데 윤하은 양을 가르쳤던 방법들을 적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발전시키신 거예요? 네, 처음엔 혼자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게 됐어요. 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50명 정도 되고 투자도 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은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하은 양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학은 잘 다니셨고? 네, S대 졸업하고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사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하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5년 전 그 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도진이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아, 언니가 다 꾸민 일이었다는 거요. 그건 기사님이 저를 지키려고 거짓말하신 거였죠? 도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왜 사과하세요? 제가 사과해야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동안 기사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사님을 믿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함께요? 네, 대한그룹과 에듀케어의 파트너십이요. 도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기사님 회사도 크게 성장할 수 있고요. 고마운 제안이지만 혹시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도진이 하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윤하은 양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하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며칠 후 대한그룹과 에듀케어의 파트너십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하은은 직접 담당 부서를 맡아 도진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윤하은 양, 다시 한번 드라이브 하시겠어요? 도진이 차 열쇠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은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의 차 조수석에 앉은 하은은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과 똑같네요. 그렇죠? 차는 바뀌었지만요.
석양이 지는 도로를 달리며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이번에는 제가 운전할게요. 하은이 말하자 도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제가 기사님을 모셔드릴 차례예요. 도진이 환한 미소로 핸들을 넘겨줬습니다. 하은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려갔고 두 사람은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도로 위 하은과 도진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5년 전 전교 꼴찌였던 재벌 3세와 꿈을 이뤘던 운전기사. 세상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성장해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하은과 도진처럼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